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도어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익사업 전표 입력에 대해서 XPRP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잡수익 전표를 할 때는 일단은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개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는 비영리 회계에 해당되지요. 근데 우리가 수익사업의 영역하고 특히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 등이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집합건물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모두 공용으로 포함되는 수익사업 전표니까 이 얘기는 좀 차차하고, 원래는 우리가 좀 나눠볼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여기다 정리해봤는데, 수익하고 비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 비용에 대한 관리 수익이 있고, 이 유형 하나와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이 있어요. 원래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은 요거만 보면 얘는 좀 정리해서 보면 얘는 고유번호증, 수익 사업이 없는 관리의 수익이 없는 고유번호증 단지인 경우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즉 관리 외 수입이 없는 경우죠. 만약에 관리 외 수입이 있으면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의 절차를 따라 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야 되고, 수익사업도 개시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발부받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줍니다.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 설립 시에 고유번호증을 개인 명의로 개설한 경우가 맨 처음에 스텝 1으로 들어가죠. 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해야지만 그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나중에 본인 개인적으로 우리 단지가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세법이 그럴까요?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거는 각자 세무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알려드리기에는 저는 그 정도 전문성은 결여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사업자 등록증 을 소지하면 관리외 수익과 관리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유번호증에 대한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관리 비용을 우리가 발생하죠. 고유 업무인 유지 보수, 근로자 급여, 관리사무소 급여라든가 청소비, 미화비,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활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한 달에 다 쫙 모아요. 그래서 관리 수입으로 이걸 똑같이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 비용하고 관리 수익이 모두가 일치가 됐죠. 그러면 얘는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이 일치가 돼서 얘는 관리 총손익이 0이에요. 이건 관리 총손익이죠. 이게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부가가 맞게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0이 오케이라는 표시로 의미를 받으면 됩니다. 이제 관리 수익 같은 경우는 이 관리 비용을 한 달치 모두 모아서 관리 수익을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죠. 이 단계가 첫 번째는 월간 총 비용을 합해요. 이거를 미부가 관리비로 놓고, 얘는 임시계정입니다. 한 달 부가가 확정될 때는 사라져요. 입주자에게 최종 부과해서 수납하는 미수관리기로 연결되는 순간 미부가 관리비는 사라집니다. 한 달의 비용의 집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부가 관리비를 쓰죠. 미수관리비는 기존의 미수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계가 없다면 실제 발생한 금액과 우리가 그 잔액 전월부터 남겨진 미수관리비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매번 번거롭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일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거는 고유번호증인 경우고,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관리 외 수익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관리 업무하고 별도의 부수적인 수입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자 수익, 통장에 이자 수익 들어오죠. 장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승강기 사용은 외부 승강기, 외부인이 왔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광고 수익, 그 다음에 광고 대표적인 건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대표적인데 LED 광고판에서 수익을 발생하죠. 그리고 임대 수익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 어린이집인데 그거는 면세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임대 이거 말고도 딴 거 뭐 있을까요? 재활용 수익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얘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들이 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서 이런 관리 외 수익은 관리 업무 외에 별도의 부수적인 수입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수익이 생기면 뭘 발생합니까? 대표적인 거 부가세 수익금 들어가죠. 예를 들면 광고 수익을 할게요. 차변 광고 수익.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대표적으로 33,000원으로 거의 그냥 암암리에 다 가고 있죠. 그리고 얘는 예금이 들어오니까 얘는 예금 거의 잡수익 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고 수익. 수익의 광고래요. 광고 수익. 수익의 발생 3만원. 공급가. 대변에 플러스 되는 것도 뭐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 잘 모았다가 다음 세금 납부할 때, 부가세 신고할 때 얘를 납부를 하죠. 이거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관리의 비용이 있습니다. 얘는 입주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복리시설 운영이라던가 자치활동 그런 것들은 다 관리 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수익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 관련된 수입이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 시설에서 드라이기를 고친다던가 뭐 짤순이 사달라고 해다던가 수건을 사달라고 한다던가 뭐 기계 러닝머신을 수리해달라던가 이런 거 다 커뮤니티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 수익과 관련된 연계된 비용이에요. 원래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죠. 얘는 각각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고 자산부채 자본은 자산에 대해서 감소하게 되면 얘가 대변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든가 부채 감소는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든가 얘는 이항의 개념인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고 소멸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관련된 수입을 1년간 수입은 수입대로 다 모아놓고 비용은 비용대로 다 모아놓은 다음에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관련된 비용을 대변으로 넘겨서 소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짝을 지어서 걔를 상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한번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수익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예금, 차변, 예금. 얘는 대변입니다. 얘는 대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뭐 220? 2200 하면 너무 크죠? 220 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 이거는 커뮤니티 운영 수익으로 계정 만들죠. 이거는 200 플러스 부가세 예수금 이거 쳐야 되겠네. 칸이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여기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 갈게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예수금은 엄밀히 말하면 수익이 아닙니다. 나라에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수익은 아니고 부가세 예수금이란 부채 규정으로 가요. 유동부채. 그리고 이제 이 운영 수익이 이게 바로 관리외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운영 비용이 생기면 이거는 커뮤니티 운영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샀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일 합시다. 뭐 수리를 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운영 비용은 잡수익 통장에서 나갔겠죠. 뭐 예금 1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좀 내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관리의 수익하고 관리 비용을 할 때 생각할 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별개예요. 얘하고 원래는 회계 처리가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합산해서 보면 관리 수익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밑에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 들어가고 그 밑으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계속 연달아서 하죠. 합계 잔액 시산표에.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단지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생겼을 때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해서 부가세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광고 수익을 관리의 수익으로 하고 광고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면 광고 비용으로 씁니다. 이게 조금 틀려요. 지금 보면 커뮤니티 운영 수익 200이 커뮤니티 운영 비용으로 100이 차감되면서 단기 순이익은 만약 이것만 있다면 1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가요. 근데 만약 자산부채 자본은 얘가 차변이 대변으로 가고 대변이 차변으로 가서 얘가 조금씩 그 계정 자체는 살아있으면서 얘가 잔액이 이월되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어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왜 하냐?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얘를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정리가 따로 돼야겠죠. 기존 계정식 전표로 얘를 다 넣고 있는데 얘까지 들어가면 헷갈려요. 전산으로 따로 볼 수 있게끔 이거를 관리하게 만든 XPRP 모듈이 수익 사업에 대한 전표를 넣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익사업 전표라고 전표 입력에 밑에 있어요. 계정식 밑에. 그러면 이거는 수익사업 전표를 할 때 우리가 전표를 넣는 화면입니다. 기존의 계정식하고 틀리죠. 자, 보면은 예를 들면 전표 일자 넣는 건 똑같고 번호는 자동으로 필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외부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체크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 수익사업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이것도 건당 비용이 들어요. 그것까지 건당 비용을 계산을 하면 계약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외부 발행 세금계산 체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거 전표 입력하는 순간 국세청으로 전송이 돼요. 근데 이 돈을 아끼고자 얘를 체크한 거를 요거 해버리면 우리는 이 XPER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홈택스, 즉 외부 발행 세금계산 할 거니까 넌 전표만 입력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체크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만약에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XPERP에서 발행하고요. 거래 유형은 유형별로 여기 선택하시면 붕괴가 자동으로 밑에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씩 넣고요. 여기서 보면 신규 등록이 있는데 업체는 기존에 신규면 여기 등록해서 업체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주소, 업종 업태 이런 것들 다 이메일 주소까지 전자로 발행하니까 넣고 나서 이 적요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판매 대금은 돈을 받았으면 영수고 돈을 청구할 거면 청구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밑에 이 행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차변에 있는 계정 쓰고 얘는 대변의 계정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밑에 쭉쭉쭉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전표를 입력해요. 근데 기존의 거래처다. 그러면 이름을 대표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얘가 끌어와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적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거 이게 적요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요를 수정하고 싶다고 해도 함부로 그러니까 만약에 XPRP로 세금계산을 발행한다면 함부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신중하셔야 되는 게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다시 세금계산서가 다시 생겨요. 만약에 A라는 세금계산 맨 처음에 발행이 됐으면 마이너스 A라는 세금계산서가 수정 세금계산서 생기면서 다시 B라는 적요를 표시한 세금계산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요는 입력할 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전표 붕괴는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접 입력은 이 계정이 세무계정하고 매치된 요거 없어도 돼요. 요 직접 입력은. 근데 여기 거래 유형에 선택했을 때 이 광고 수익, 이자 수익이 샘플로 된 붕괴에 대는 다 세무 계정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 세무 계정 매칭되지 않은 거 쓰려면 이건 직접 입력 쓰셔야지 요 밑으로 행을 넣고 우리가 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표를 저장하시고 요거 공급가하고 부가세 확인하는지 전표 저장 요 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표 저장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클릭하면 발행이 진행되고요. 얘는 외부 발행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표가 저장되는 겁니다. 홈택스 가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수익사업 전표 여기 보면 그 전표에 계정식 밑에 수익사업이죠. 여기로 들어가요. 입력할 때. 수익사업 전표할 때는 예전에는 수정 복사도 없었고 그 전표를 수정하는 기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겼어요. 예전보다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보여주냐? 기존에 우리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업체를 확인하려면 전표에서 확인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회계 기초정보에 거래처 등록하면 이 이름 하나만으로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업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등록을 여기서 신규 등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형별로 만약 여러분이 첫 단지에 근무했어요. 또는 이직을 했어요. 하면 우리가 전표 여기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 6개월 정도를 쫙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사업의 전표 유형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여드리면 이거 일반거래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매입
세금계산서 몇 가지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번 들어가서 한 번씩 보세요. 거래가 없는 것은 거의 앞으로 생길 건 없겠죠. 근데 거래가 있는 것은 얘는 자주 발생하는 건지 매달 발생하는 건지 가끔 발생하는지 정도는 파악해 두셨다가 특히 매출 세금계산서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따로 출력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세금계산서로 11월 1일부터 30일 걸로 내가 전표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전표 복사를 해요. 그죠? 전표 복사해서 거기서 내용만 바꿔서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수정은 거기는 내용을 내가 이미 넣었던 거를 수정하는 건 전표 수정이에요. 옛날에는 이 기능이 전표 복사 수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수정하려면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인데 이걸 개선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일반 거래 비용도 마찬가지. 매출 세금 계산서 있고 일반 거래 비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관리의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상계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요것들도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거 일반 거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받으세요. 이자에 대한 그거를 보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표 복사 버튼 누르고 기존에 있던 거 보고 판단해서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각각의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이거 전표 복사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단지, 기존에 근로자가 근무했던 단지를 갔다 하면 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전표는 제대로 넣을 테니까 확인하고 본인이 그거를 참고해서 전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